지금부터 제350일에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도답사 1번지 강진 출신 김용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도전의 질문 기회를 주신 김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남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장서국 교육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해양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해양쓰레기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문옥 의원님께서 어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중복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다시피 우리 전남은 해안선 길이만 전국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키로는 6,740km이고 섬은 전국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섬은 2,167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 도로서 바다를 삶을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업인도 그만큼 많고 어획량도 전국 최상위입니다. 그런데 바로 해양 쓰레기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도는 다도해의 지리적 특징과 중국 인접 국가로서 이에 따라 발생하는 해양 폐기물 및 관내 어부 발생하는 폐기물, 또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에 대량 발생하고 있는 포장재 및 폐플라스틱 등의 처리에 관해 소견을 말씀드리고 도의 정책 방향을 듣고자 합니다. 국장님, 오늘 우리 도의 해양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매년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인지 어떻습니까? 전체 쓰레기 발생량을 추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 용역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에 따른 그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한 26,713톤 정도 발생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서 집중호우나 태풍 횟수가 많아지면서 그 육상이나 해외로부터 기인하는 쓰레기가 연차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2018년 영역 조사 결과를 보면은 해양 쓰레기 발생량이 연평균 26,700톤입니다. 700톤입니다. 이에 비해 연평균 처리량은 22,300톤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리된 쓰레기가 4,400톤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처리되지 않은 채 쌓여 있는 쓰레기가 87,482톤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발생량에 비해 처리량이 적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2017년 이전에는 그 처리량이 발생량보다 적어서 계속 좀 쓰레기가 누적되는 형편이었었거든요. 근데 2018년 이후에 민선 7기 들어서면서 그 해양 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우리 도의 역점 시초로 추진하면서 2018년부터는 쓰레기 처리량이 연차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발생량보다 약 한 14,000톤 정도 많은 한 41,000여 톤을 그 수거 처리했습니다. 하여튼 44,000여 톤이 지금 처리가 못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그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인 전라남도 해양 쓰레기 발생량 조사 영역을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평균 발생량이 26,700여 톤이고 이렇게 나와 있고 연평균 처리량은 22,300톤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 통계를 보면은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 실적이 32,618톤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용역 조사 결과에 따른 처리 용량과 해수부 통계 1만 톤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의원님, 그 용역을 했던 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18년도에 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 연평균 처리량은 용역 이전인 2017년까지 그 평균 처리량이고요. 그다음에 그 해수부 통계 1만 톤 정도 차이 나는 해수부 통계는 2018년 이후에 실제로 처리한 양이다 보니까 조금 그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설명이 좀 길 것 같아서 본 의원에게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용역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처리 실적이 쓰레기 발생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바다와 해안가에 쌓인 채 잔존해 있는 해양 쓰레기가 87,000여 톤에 달합니다. 이 중 75%인 68,000여 톤이 심적 쓰레기이고 해안 쓰레기가 28% 21,000여 톤입니다. 부유 쓰레기는 295톤입니다. 해양 폐기물의 폐플라스틱은 최근 바젤 협정이라는 국제적 협약에 의해서 그 내용 들어보셨죠? 예. 수출이 금지되고 자국에서 처리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만 하더라도 바다 위에 떠도는 해양 쓰레기와 도서지역에 쌓여가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향후 20년 내에 물고기보다도 해양의 폐기물이 많아진다 합니다. 이는 어업 종사자가 많은 우리 도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2020년 감사원 감사 보고에 따르면 막대한 해기물 폐기 처리 비용이 소요되지만은 현재 처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다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해양 쓰레기 유입이 많은 조건임에도 처리 방식은 대부분 소각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집과 운송에 따라서 2차 오염과 미세먼지, 다이옥신 등의 대량 발생으로 우리 삶의 질 터전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소각 외에 해양 폐기물 제로화를 위해서 우리 도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18년 이후에는 그 발생량보다 그 처리량이 더 앞서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 잔존량도 점점 줄어갈 것으로 그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소각 외의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그 중앙정부 공모 사업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공모한 중소기업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그 현재 그 저온 열분해 시설을 실증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했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 사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업에 대한 실증 결과가 나오면 시군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이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되면은 연간 한 3,000톤 이상 쓰레기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또 예산이 한정되어서 그럴 수도 또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과 또 책임감으로서 정책 방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해양 쓰레기로 인한 어민들이 입은 피해가 또 어느 정도인지 실제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그 어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좀 정량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예, 근데 그 부분도 좀 예. 더 자세하게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최근의 사례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그 갱생이 모자반 같은 경우 중국에서 최근에 유입돼서 금년에 유입된 게 한 8,500여 톤 유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한 어민들 어가 피해는 한 628가구에 20억 원 정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대안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떠밀려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 대책도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략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외국인 쓰레기 중에서 한 96% 정도가 그 중국에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군과 함께 그 저희가 실제로 쓰레기가 떠밀려오면 바닷가에 그 산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쓰레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바다 환경 지킴이를 231명을 저희가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안 시군과 함께 수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월 그 셋째 주 금요일을 연안 정화의 날로 운영을 해서 어촌계나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 함께 처리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쓰레기가 상재해 있고 또 많은 쓰레기가 지금 이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네. 또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해양 쓰레기가 발생할 경우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건의원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리 비용은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국비 지원율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 지금 현재 그 국비 지원이 현재 균특 회계로 50%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일반 국고 사업으로 70%까지 상향시켜 달라고 지금 해수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 하여튼 우리 전라남 도뿐만이 아니라 타 인근의 시도와 같이 예. 혹은 같이 해서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 지원 확보를 위해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전남은 가장 많은 해양 쓰레기 처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도내 담당 부서 인력 현황과 예산은 지금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해양 쓰레기를 전담하는 부서는 우리 해양수산국의 해운항만과 해운항만팀에서 그 4명의 인력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체 5개 분야에 23개 사업에 767억 원 금년도 767억 예산. 원에 달하죠. 예.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시도 현황을 우리 전라남도에서 전라남 비교를 해보면 우리 해운항만과의 해양보전팀의 팀장 1명에 직원 3명, 4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울산을 보면 울산은 팀장 1명에 직원 5명, 그래서 6명으로 있고 지금 강원도와 경남, 경북, 충남도도 각 팀장 1명하고 직원이 4명이고 또 그래서 5명 우리 전남보다도 직원이 훨씬 많습니다. 먼저 많은 그 예산에 관심을 보여주신 김영록 지사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경우에 우리 도는 23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767억 5천여만 원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과 재정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2위인 경남은 20개 사업을 169억 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전북은 9개 사업에 49억 4천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고 울산시는 4개 사업에 12억 2천여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큰 차이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검 관리하는 인력이 현저하게 이렇게 부족해 보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의원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한정된 인력이지만 열심히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 해양 환경 보존에 대한 중요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의 인력 증원은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느끼시죠? 네. 지금 우리 도가 예산이 767억 원 정도이고 울산은 12억 원 정도인데도 직원이 지금 이제 6명 대 4명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63대 1입니다. 많은 예산을 쓰려면 관리, 감독을 하려면 직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많은 쓰레기가 처리되지 않고 있고 수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 관리하는 직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딘가 전부터 지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력 증원 등 관련 부서 개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도의 해양 쓰레기 사업이 23개로 타 시도와 사업을 좀 비교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경남도에 보면은 바다 유입 쓰레기 차단 시설 사업을 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갱생이 모자방 등 부유물 제거 사업을 하고 있고 울산시는 바닷속 폐기물 수거 사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에게 그 자료를 제출해 준 걸 볼 때 이들 사업은 우리 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육상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이지 않도록 하천 등지에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료가 못 갔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 추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한 우리 어민들의 걸칫거리는 엄청난 양의 갱생이 모자방 등을 포함한 부유물 제거 사업, 또한 바닷속 폐기물 수거 사업보다 오늘 좀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이들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계획과 또 현재 추진 중인 쓰레기 수거 또 처리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선 7기 이후에 해양 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관련 예산들을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한 237억 원 되던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는 767억 원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량도 2017년에 한 2만 2천여 톤 되던 것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방향. 그 내용은 아까 말씀을 주셨고.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섬이나 해양 갯벌 이런 해양 자원 보존이나 그다음에 건강한 바다 환경 조성 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님 뜻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 계획 수립된 것에 맞춰서 제가 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계획을 정리하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전남은 우리 해양수산 사업, 해양수산도로서 인근 바다를 우리 도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해양보존팀 직원이 3명뿐인데 업무가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건의해서 직원 보충하기를 바라고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는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단상으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산업혁명의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부흥의 특히 국정 과제인 농업 분야 디지털 뉴딜 사업 일환으로서 스마트팜 보급 사업이 우리 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이 어떤지 개략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도에서는 스마트팜을 확산하기 위해서 시설 원예 과수 분야 ICT 사업이라든지 스마트팜 온실 신축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결과 345헥타르의 스마트팜을 보급하고 있고 전국에서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도별 스마트팜 보급 현황을 보면은 전국 면적의 지금 25% 정도를 이렇게 차지해서 345헥타르를 차지해서 지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19% 정도 이렇게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2인 경남도하고는 한 5% 이상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민들은 전남도인 전남의 스마트팜 보급률이 가장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또한 의문입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한 결과는 아니고요. 굉장히 노력한 결과라는 부분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농식품부에서 영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최적화된 생육 환경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성은 약 28%가 향상이 되고 고용 노동비는 약 16%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발생도 약 5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여튼 그 번유는 우리 농도인 전남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갖고 해야지. 뭐 과장님이 아니 우리 저 국장님이 좀 노력해서 뭐 좀 더 이렇게 잘 됐다고 그렇게 자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간 스마트팜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한 예산이 지금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스마트팜 지원 실적을 보니까 330농가의 2개 법인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 했습니다. 도합 231억 7,900만 원입니다. 물론 자담이 있지만은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농가 소득으로 좀 이어져야 하는데 많은 농업인들이 스마트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이렇게 보니까 선호도가 높아져야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농가에서 스마트팜 고장이라든지 또 사후 관리 등에서 문제점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체적으로는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대에서 2016년에 그 전국 스마트팜 도입 농가 성과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자가 노동 절감이나 농업 경영에 도움이 됐다. 그래서 만족한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고 일부가 아니라 다수가 많이 불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생각으로 우리 농업을 이렇게 보신다면 예.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 사업이 지금 뭐 일각에서는 많은 농업인들이 좀 생산성이 높고 또 효율적이라고 해서 스마트 사업을 도입을 좀 하고자 했는데 많이 망설이고 있다. 또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예. 대부분이라고 좀 목소리를 지금 이렇게 망설이는 목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은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네. 스마트팜이 효용성은 이제 인정이 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됩니다. 1헥타르를 했을 경우에 20억에서 35억까지가 제가 질문 드린 것만 답변을 좀 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망설이는 이유는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운영하는 경험 또는 기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본연이 생각하기는 지금 매일 농장에 나오는 것이 지금 자신의 본업인데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눈으로 작물을 확인하지 않고 기계에만 의존한다면은
쉬거나 또 다른 일을 보기에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토론합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국장님 뭐 생각은 어떠신지요? 만약에 농장에 가지 않으신다면 불편하고 좀 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자본이 투자되기 때문에 거의 매일 가서 작물 상태를 확인하실 거라고. 작물이 잘 크고 예, 또 좀 편하려고 스마트팜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 일부 농민들입니다만은 스마트팜을 스트레스팜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혹시 그 스트레스팜이라고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이제 못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온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이제 제가 생각해 보면 일단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수확에 대한 소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고요. 하여튼 소득에 대한 것이 결과가 그렇습니다. 예, 또 스마트팜 설치 후에 잦은 고장과 또 사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투자 대비 효율성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 대표적인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가의 설치 비용 때문에 가격 그렇고요.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자재로 단가를 많이 이렇게 낮춰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또 저가 부품 장비로 인한 잦은 고장과 또 잘못된 데이터가 이렇게 쌓여서 또 소튼 조작으로 고장이 자주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면밀한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실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주실 것인지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국가 차원에서는 지금 스마트팜 장비 규격 그리고 서비스 기준에 대해서 국산화와 표준화 그리고 인증제 도입 등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이 마련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요. 우리 도 차원에서도 그 스마트팜 현장 지원 센터를 통해서 AS라든지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팜은 미래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갈 길은 좀 먼 것 같습니다. 우리 도가 비록 스마트팜 조성 면적이 전국 1위이지만은 과연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드론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략산업국장입니다.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국내에는 막론하고 차세대 운송기기의 대표 주자인 드론에 대해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력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 사업 분야에 우리 도 현주소는 어떤지 지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도는 드론 산업을 블루 이코노미 핵심 사업 하나로 집중 육성 중에 있습니다. 집중 육성하고 있죠. 네, 미래형 운송기기의 대표적인 드론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토지조사, 시설물 점검, 병충해 예방 등의 실제 현장에서의 드론 활용은 기대에 못 미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과 도내 드론 활용 실태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도하고 시군이 공공분야 활용을 위해서 보유한 드론 대수는 107대입니다. 주로 홍보 영상 촬영이라든지 농업 방제, 산림 감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 분야 활용 촉진을 위해서 농업용 드론 민간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것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드론 활용을 보면 현황을 보면은 걸음마 단계로 상당히 초보적인 수준의 지금인 것 같아요.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시군을 포함한 도내 드론 보유 대수가 107대입니다. 향후 구입 계획은 11대에 불과합니다. 용도 또한 홍보 영상 촬영과 산림 감시, 농업 방제 등의 시군별 편차가 심해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도우 유일하게 토지관리에서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2대를 구입했고 2018년 때 1대를 구입한 것이 전부입니다. 향후 구입 계획이 없으면 용도 또한 1대만이 지금 지적 조사를 하고 있고 측량 등 영상 촬영이고
나머지 2대는 홍보 동영상 촬영에 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도 전체의 보유 대수가 107대 중 3대는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활용 또한 극히 저조한 것이 아닌지 국장님한테 묻고 싶고요. 또한 드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전남 도가 앞장서서 계획하고 각 시군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농업, 환경, 안전 등 분야에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론 분야의 공공 분야 활용 실적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부터 좀 선제적으로 드론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다만 이제 저희들이 드론 활용도 향상을 위해서 전제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제 비행 실증이 먼저 필요하고요. 또 성능 검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위해서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그 유인섬 물자 수송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다양한 실증 사업을 그렇습니다. 추진을 하고 하여튼 있습니다. 예. 일을 잘하면 말이 간단한데요. 일을 못하면 말이 길어지더라고요. 간단하게 명명해야 답변드리도록 하니까. 하겠습니다. 예, 예. 자, 한번 보십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은 2013년에 131곳이었던 드론 사업체는 2019년도에는 6월 기준에서 2,501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52명이었던 저송사 자격 취득자도 23,48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또한 2013년에 정부에 신고된 드론 수는 193대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9,342대로 40배 이상 이렇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도 또한 블루오션이자 코로나로 인한 더욱 각광받은 비대면 사업인 드론 분야 육성을 위해서 도내 드론 사업 지원은 물론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예, 적극 공감을 하고요. 현재 우리 도는 드론 기술 개발부터 시작해서 시험 평가 또 통합 인증, 맞춤형 기업 지원을 위한 드론 기업 전용 다른 시구 도는 그런 게 없을까요? 그거 아주 미비한 내용이에요. 잘못됐으면 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다른 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월등하게 관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정부 사업들을 유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올해 10월에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알려드렸는데도 우리 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국장님 참 일 열심히 잘하시구만요. 네, 관련 분야의 노력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 설명은요,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대뿐입니다. 세대도요, 어떻게 하려고 있는가? 영상 촬영하는데 2대 쓰고, 한 대는 지금 농경지에 측량조사하는 데 쓰고, 그게 지금 우리 전남 도에서 할 일입니까? 네, 기업 유치를 포함해서 관련 사업을 육성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이와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드론을 잘 다룰 수 있는 인력 양성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인력 양성도 잘하고 계시죠? 드론 때문에 관심이 많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드론 교육 분야에 대해서 도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가 드론 전문가 양성이나 관련 인력 배출을 통해서 프로그램 활성화를 교육용으로 또 특히 확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고 없이 안전하게 드론이 운영되려면 안전교육 등 교육훈련을 중요시하고 지원이 절실한 분야입니다. 본의원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유지 보수 관리입니다. 일각에서는 비싼 돈을 들여서 드론을 구입했지만은 1년에 한두 번 사용하는데 그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고장이 나서 제대로 활용하지 않거나 수리 등 보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우리 전라남 도에도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유지관리가 소홀해 사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실태 파악은 해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 해서 도하고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드론의 활용 실적을 보면은 드론 한 대당 연평균 11회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주대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유지 보수도 제때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서하고 시군이 함께 노력해 그래 나가도록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예. 많은 예산을 투입한 드론이 고장나도 수리가 제대로 안 되어 적시적소에 활용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고 우리 도가 대한민국 드론 1번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드론 사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그 기반이 되는 분야별로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활용도 제고 및 유지보수 대책,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 활성화 관련 기업 등 드론 산업 육성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당부드립니다. 관련 내용에 본 의원에게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하기로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입니다. 2020년 전남 사회 지표를 보면은 안전 환경에 대한 평가에서 절반에 못 미치는 도민 40.5%가 안전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실장님은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도민이 불안한 마음이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0년 사회 지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사회 안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도민이 한 40.5%, 그리고 불안하다고 느끼는 도민이 13%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도민들이 더 많긴 하지만은 그래도 불안하다고 느끼는 도민들도 13%가 계시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도가 제출한 2020년도 분야별 안전지수 등급 현황을 제가 한번 자료로 보았습니다. 교통사고가 5등급으로 이고 화재도 5등급이고 감염병도 5등급으로 6개 분야 중 가반인 3개의 분야가 최하위권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그 안전지수를 좀 발표하고 있는데요. 19년 통계에 따르면은 저희들이 자살과 범죄율은 상위권이고, 그리고 생활 안전은 중위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사고하고 화재 그리고 감염병 분야에서는 지금 5위권 5등급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을 좀 더 등급 향상을 위해서 분야별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행안부 자료를 보면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교통 분야는 연속해서 5등급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았고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와 감염병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4등급으로 전혀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일각에서는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또 대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쉽게 빨리 이렇게 상향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사고 건수라든가 또 사망자 수는 좀 줄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도가 구조적으로 그 재난 약자, 그러니까 노령 인구하고 어린이들이 좀 전국 최고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용이 돼서 그 교통사고 분야에서는 좀 낮은 등급을 맞았고, 화재 분야에 대해서는 그 주거 지역에서 사망자가 좀 다수 나오는 그 덕에 이렇게 좀 등급이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분야는 사망자 수를 결핵 환자가 사망자가 높아가지고 좀 일시적으로 이렇게 등급이 낮은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8년에 321명에서 2019년에는 289명으로 이렇게 감소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또 65세 이상 고령자는 165명에서 177명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는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농기계 사고나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우리 전남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적으로 농기계 교통사고는 3,112건으로 지금 발생해서 622명이 사망을 하고 4,300명이 지금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도의 발전 건수는 816건으로 2위가 경북인데 경북은 724건에 비해서 92건이나 우리 전남도가 많습니다. 2018년도에는 2019년도에 318건에서 327건으로 또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아카일로에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와 농기계 관련 교통사고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과 점검을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19년 통계에 따르면은 우리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소별로는 그 시군도라든가 지방도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하는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노령자 교통사고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노령자 중심으로 사고가 다발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 교통안전환경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을 하고,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도 굉장히 개선 사업이라든가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농도인 때문에 지금 농어촌 지역이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줄여나가기 위해서 지금 마을 입구에 대해서 과속 방지 시설도 설치한다거나, 그리고 농어촌 도로에 갓길을 보행 환경이 좋게끔 그렇게 정비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주민들의 좀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청이라든가 또 시군과 함께 농기계 관련 안전 교육도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연의 그런 방지 대책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리 전남은 고령자 사망자 수를 줄이고 특히 그 농기계 사고의 경우에 또 우리 전국에서 최상위권의 불명예를 좀 쓰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사회지표 조사 결과를 보면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도민은 34.3%에 불안하다는 인식을 19.5% 전년 대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교통 분야에 대해서 도민 안전 분야 해소와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책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 부서와 허법 체계를 강화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안전 지수를 높이는 것은 우리 도만으로 힘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청이라든가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시군과 함께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도내 지역별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시군별 안전지수 등급을 보면은 분야별로 4등급, 5등급 등 낮은 평가를 받는 시군이 상당합니다. 실태 파악을 좀 해보셨는지 답변 주시고, 또 해보셨다면은 저조한 평가를 받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군별 안전 지수도 지금 매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시군의 안전 실태에 대한 조사들은 좀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사망자 등 유해 지표가 굉장히 높은 시군들이 낮은 등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낮은 등급을 받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 해서 등급 안전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파악은 그렇게 해보신 것 같은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답변을 주셔야죠. 원인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전지수가 지금 유해 지표가 있고 또 환경지표라고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지표 같은 데는 지금 이제 그 독거노인 수라든가 기초 수급자 수, 그리고 재난 약자 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좀 마이너스 감점 요인으로 작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가 나오면은 굉장히 진폭이 큽니다. 한 명이라도 나오면 시군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 지속적으로 지금 하위권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교통사고가 좀 한두 명이 사망자 발생하면은 그 시군이 좀 굉장히 내려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원인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참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2019년 분야별 5등급을 받는 지역을 이렇게 한번 본 의원이 봤습니다.
교통사고는 강진, 영암, 나주가 제일 이렇게 5등급이고요. 화재는 영광이고요. 범죄는 목포, 영광, 자흥입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 해당 시군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서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제 행안부에 그 방재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방재연구원과 또 그리고 우리 광주 전남연구원, 그리고 경찰청, 또 우리 또 시군과 함께 그런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지금 부진 시군에 대해서는 컨설팅도 해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 지원에 관련해서는 우리들이 그 교통 안전 시설들을 대폭 그 부진 시군에 좀 확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방 장비 같은 것도 취약계층 등에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관련해서도 지금 결핵 전담 요원들을 시군에 좀 증원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군과 원활한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군의 안전지수가 높아져야 도 전체의 안전지수도 상향된다고 봅니다. 지역별 취약 분야에 대한 지원에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바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입니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은 지난해 태풍과 호우로만 약 1조 2,500억 원이 피해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평균 피해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지난해 8월에 집중호우로 역대 최대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복구 진행 상황과 올여름 장마와 태풍이 오기 전에 복구가 완료되어 중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해 호우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들에 대해서는 지금 재복구를 위해서 기능복구 사업과 그리고 항구복구 사업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능복구 사업은 그 피해 시설을 원상으로 좀 복구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지금 우수기 전에는 그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선 복구 사업은 그 피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조사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항구적으로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는 상당히 그 큰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 절차들이 좀 장기간에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 우기 전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기 전에 현장들을 한번 점검을 해서 점검하셨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까? 예, 하여튼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피해 무슨 수해 피해 긴급 응급 조치들을 피해가 취하도록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실장님도 잘 알다시피 기후 변화에 따르는 태풍, 호우 등의 자연재난 발생 빈도가 또 강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후복구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예방 중심의 체계로 근본적으로 이렇게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피해 규모가 큰 농경지, 양식장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 등 선제적인 그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농도이자 해양수산도인 전라남도의 대다수 농어민이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0년 전남 사회 지표와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도민이 42.3%, 절반도 못 미치고 또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19.7%입니다. 도민 5명 중 1명은 자연재해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결과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대책을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소 잃고 애양간 곤치는 일이 없도록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사후복구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감염병 분야의 경우에 2019년 안전지수 등급이 4등급으로 최근 3년 동안 나아지지 않고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특히 결핵, 인플루자의 스즈가무시병 발생 현황을 보면은 2018년에 170명, 2019년에는 156명으로 좀 줄었습니다. 결핵은 94명에서 125명으로 오히려 이렇게 늘었네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서 추진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감염병 분야에 있어서 좀 등급이 좀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핵 사망자 수가 늘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도가 고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고령 인구가 고령 인구가 결핵에 걸리면은 많이 나와도 당연하다. 사망자가 많이 늡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결핵에 대한 전담 인력을 시군에 대해서 증원을 시켜주고 그리고 고령자 65세 고령자에 대해서 지금 결핵 진단 검사를 기존에 한 12,000명 정도면은 한 7만 명 수준까지 이렇게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죠. 감염병 분야의 안전지수 경우에 몇 년째 하위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개선되지 않고 2020년 사회지표조사 결과를 보면은 신종 전염병과 관련하여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도민은 27%로 대단히 낮습니다. 반면 불안하다는 인식은 47.3%입니다. 도민 2명 중 1명은 신종 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크고 설상가상 코로나로 인해 사실상 전 도민이 장기간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 불안을 덜어주고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방역 활동을 총력을 다하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하루속히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합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